이건 무슨 꿈이지? 왜 맨날 같은 꿈을 꾸는 거야? 혹시 이 꿈이 어렸을 때 나의 기억들인 건가? 이 꿈이 나의 기억이 맞다면 나는 현우였어. 우리는 반복되는 꿈을 통해 기억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되찾아 한진태에게 차분하게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지 맞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반복되었습니다. 해들병원 소아과의 복도를 걷는 어린 현우. 손에 든 장난감을 꼭 쥐고 두려움에 떨며 길을 잃어버린 현우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르며 그 순간 한진태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 외쳤습니다. 침대에 앉아 분노가 치밀어 떨었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한진태가 일부러 현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한진태의 악행을 벌주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엄마인 선영을 떠올렸습니다. 최선영은 항상 선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런 최선영이 우리를 찾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한진태가 그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진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현우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진태의 악행을 폭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진태의 악행을 벌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한진태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모영수 과장님을 찾아가야겠어. 우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현우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모영수를 찾아가 자기 계획을 상담했습니다. 모영수에게 자기가 현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한진태에게서 김마리를 안전하게 떼어낼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모영수 과장님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한진태가 일부러 저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였어요. 우리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이 왜 그런 짓을 모영수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자기 손안에 넣고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한진태는 아주 교묘하게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우리는 고통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한진태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모영수 과장이 논리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맞아요. 한진태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가 저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만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우리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만약 원장님이 널 일부러 버렸다고 하면 그 인간은 정말 교활한 사람인 거잖아.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모영수 과장이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조언대로 차분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진태가 어머니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장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모영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를 잃어버린 아들 현우로 여기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한진태의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평화로운 해결은 어렵겠다. 원장님의 약점을 잡아야 할 것 같아 모영수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태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진태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모영수 과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모영수 과장의 말에 용기를 얻으며 한진태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진태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태의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태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한진태의 약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좋아, 먼저 한진태의 비서와 친해져보자. 비서는 한진태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모영수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비서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한진태가 눈치채지 않도록 우리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해.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모영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영수 과장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한진태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에게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한진태의 비서와 친해지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주제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는 한진태의 비서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비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한진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와의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우리는 한진태의 일상과 행동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병원을 둘러봐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항상 자기 방에 보관하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한진태는 자기 가족 외에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서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며 한진태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진태의 행동 패턴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한진태의 약점을 점점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하필 우리 선생이 현우였다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진태는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내면은 정말 교활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과 음모가 숨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데요. 한진태는 자신의 방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2인사 발령 서류를 작성해. 한진태가 명령했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인가요? 원장님, 비서가 물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이미 우리와 친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을 충주 분원으로 보내는 서류에 한진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보내야 하나요? 원장님, 최 선생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명령에 의문을 제기했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한진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서는 어쩔 수 없이 한진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책상으로 다가갔고 한진태의 명령에 따라 충주 분원으로 보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병원에서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비서는 평소와 달리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비서님, 우리는 비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비서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최 선생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비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서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힘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우리의 말에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비서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최 선생님, 사실은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충주 분원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그냥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최 선생님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원장님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비서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서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진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우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진태의 계획을 막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비서님,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이곳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 선생님, 선생님을 도울게요. 함께 원장님의 계획을 막아봐요. 비서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예전부터 해들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채원을 만났습니다. 한채원은 해들병원의 역사와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채원과 만난 비서는 한진태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채원 선생님, 혹시 한 원장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원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현우를 잃어버렸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비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현우는 아주 어렸죠. 병원에서 사라진 후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한 원장님은 이상하게도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채원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원장님이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였다고요? 비서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진태의 과거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의 기록과 CCTV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관실에 있을 겁니다. 한채원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비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기록과 영상을 찾아야겠네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오래된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그곳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채원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원 선생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서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오래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은 병원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주저하지 않고 한채원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기록과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우리는 현우가 사라졌던 날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CCTV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 현우가 병원의 복도를 헤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진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비서는 속삭였습니다. 원장님이 일부러 현우를 잃어버리게 만든 증거, 이걸 최 선생님에게 전해줘야겠어. 우리는 비서가 제공해준 증거를 가지고 모영수를 만났습니다. 모영수는 우리가 가져온 증거를 확인하고는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사라지던 날의 CCTV 영상 속에서 한진태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니. 한진태가 일부러 그랬던 거군요. 우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이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거야. 모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한진태가 나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한 증거잖아요.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원장님의 병원 내 영향력은 엄청나.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증거를 공개한다면 원장님은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커. 모영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영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진태의 영향력은 병원 곳곳에 미치고 있었고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 적절한 상황을 연출해야지. 원장님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순간에 이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모영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영수의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필요해. 병원 내 주요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증거를 공개하면 어떨까? 모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사회회의나 중요한 발표회 같은 자료. 우리는 모영수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원장님이 자신을 변호할 틈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를 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 모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영수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죠. 병원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증거를 공개합시다. 우리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알다시피 한진태는 교활한 사람이니까. 모영수가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진태의 악행을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진태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지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지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한진태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내야지. 우리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진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할 순간이 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병원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진태는 평소처럼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병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태가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모영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는 우리를 위해 회의실 구석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계획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에 다다를 때쯤 비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준비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비서는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작동시키고 화면을 켰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린 현우가 병원의 복도를 헤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진태가 보였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진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회 멤버가 물었습니다. 한진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누군가의 지시예요. 하지만 영상 속의 한진태의 표정과 행동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갑자기 회의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자바 한진태를 잡아야 해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고 몇몇 사람들이 한진태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이미 빠르게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니 현우야, 김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김마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마리의 품에서 우리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밝혀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김마리의 품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찾았습니다. 한진태의 악행이 드러난 이 순간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도주한 한진태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고 한진태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